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이 사적연금과 관련해서 개편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예감입니다만 곧 현실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담이 늘어나는 거냐? 아닙니다. 좋아지는 쪽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소 희망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의 발의 소식입니다. 세금 낮추고 납입한도 올리고 야당 퇴직연금 활성화 3법 추진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대표 발의자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고요. 곧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적연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불만, 핵심적인 불만은 바로 저거죠. 분리과세 연금소득 한도가 현재는 연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거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저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1,2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데요. 물론 올해부터 1,200만 원이 넘어도 본인이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 건 사실입니다만 1,200만 원 이하라 그러면 3.3에서 5.5%로 이 저율 분리과세가 되지만요. 1,200만 원이 넘으면 뭐 분리과세가 가능은 하지만 세율이 16.5%로 몇 배가 껑충 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분리과세 허용이 났다고 해도 오히려 종합과세만도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강병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을 보면 저 한도가 1,200만 원에서 연 2천만 원까지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퇴직연금 IRP에는 재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퇴직할 때 받는 이 퇴직급여, 퇴직금을 묻어두는 그런 IRP에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죠. 이건 별도의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를 IRP에 두는 것은 저 연 1,200만 원 한도 내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IRP에 돈을 넣어도 그냥 세액공제 받지 않고 그냥 넣는 돈들이 있죠. 이거는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저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 1,200만 원 한도 안에 포함되는 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에 넣어두는 그 IRP, 그 돈은 바로 연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후 생각해서 열심히 뭐 연금저축이다, IRP다 열심히 붙고 나서 나중에 노후에 이게 만약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그때는 이게 세금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많은 불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게 2천만 원으로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꼭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야권 발의라 여당도 동의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 주최로 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토의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되는 것은 이 부분이더라고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에 이때 퇴직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근속 연수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퇴직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를 좀 줄이자는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걸 왜 뜬금없이 혜택을 줄이느냐? 이건 한마디로 퇴직금을 가급적 일시금으로 타지 말고 이 퇴직연금으로 유도하자라는 그런 방안에서 이 퇴직소득 공제를 줄이자는 얘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권발로 나온 이 연 1,200만 원 한도, 이 한도를 상향하자는 얘기도 역시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야당 강병원 의원발 법안을 보면요.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이 IRP에 불입하는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엔 세액공제를 15% 해주지만요. 만약 연소득이 연 5,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12%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득과 관계없이 15%로 공제율을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무튼 아직 뭐 확정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이런 여권과 야권의 움직임을 볼 때 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퇴직연금 활성화 해봐야 뭐하냐? 이 퇴직연금에 대한 건보료가 더 무서운데 이거 정부말 믿고 부었다가는 나중에 건보료 폭탄 맞는다.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언젠가는 시간 문제다. 언젠가는 건보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미부과는 현재로서는 이 법 근거도 좀 뚜렷지 않고 또 실제로 지난해였죠. 지난해 감사원은 이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제가 감히 예상을 드리건대 이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적연금 시장에 너무나 큰 충격을 불러오는 그런 방안이기에 정부로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추진을 못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탈 경우에 이 건보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정부에도 충분히 물어보고 이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한 사안입니다. 자,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탈 경우에 나중에 건보료를 붙일 수 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이라는 건 그 날짜로 바로 고사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그대로 타면 건보료가 안 붙는데 그걸 연금으로 나눠서 타면 건보료를 붙인다. 누가 미쳤다고 퇴직연금으로 탑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댓글을 다실 겁니다. 아니, 당신은 이 소득세법 제대로 안 받느냐?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에 보면 이 퇴직연금도 이 연금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살짝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따지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는 갖가지, 그 많은 가지 소득은 법에는 딱 세 가지로만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이 있고요. 양도소득이 있고요. 퇴직소득이 있고요. 딱 세 가지 소득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는 대부분의 소득은 다 저 종합소득입니다. 자, 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원칙이고요. 우리가 건강보험법에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정확히 종합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건보료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분들도 많은 저런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그냥 그의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고 그걸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이건 분류과세하는 그런 소득입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도 이 퇴직금을 그냥 묻어두고 나눠서 분할 수령하는 퇴직금과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퇴직소득도 이 분류과세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법을 바꿔서 이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다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식으로 건강보험법을 바꾸면 그때는 아마 건보료를 부과할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평생 아파트 한 번 팔고 퇴직금 한 번 받는데 그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보료를 계속 물린다고 하는 식의 발상이 과연 4년에 한 번 총선 치르는 정부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소득세법이 약간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퇴직급여를 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이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 건보료가 부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이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원칙적으로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소득세법에 저 퇴직금을 급여로 한 IRP에 의한 연금소득은 이 1,200만 원 한도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자, 왜 제외를 시켰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득세법은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타는 경우에 이게 사적연금, 종합소득이 아니라 이 퇴직금과 같은 종류의 이 분류과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연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세금 혜택을 준다 그래도 한계는 뚜렷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에 자신이 있고 본인이 좀 액티브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이거 굳이 연금으로 타지 않고 퇴직금 전체를 찾아서 열심히 굴리시면 더 큰 재산을 만드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타면 언제가 건보료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말들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최근 정치권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